네, 오늘 국어 공부 또 이어집니다. 비상교육 고1 교과서. 자, 자습서 148쪽 준비하고 오늘 한 그루 나무처럼이라는 수필을 살핍니다. 자, 이 필자 작가는 윤대영, 원래 소설가입니다. 소설가가 쓴 수필을 살펴봅니다. 자, 제재 미리 보기. 자, 이 제재 한 그루 나무처럼은 우연한 계기에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글쓴이의 경험과, 자, 수필이니까 경험 들어가죠. 자,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자, 경험 동그라미, 깨달음 동그라미. 자, 수필이니까, 자,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장르를 교술 장르라 합니다. 여기 교술 갈래 밑줄.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걸, 이게 교술입니다. 자, 교술을 대표하는 게 수필이에요. 자, 이 교술 관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직접 글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자, 밑에 갈래 갑니다. 가벼운 수필. 자, 일상생활 주변의 일을 다루는 게 경수필이죠. 경수필, 자, 외국어로는 미셀런이라고 합니다. 자, 경수필이고 현대수필이다. 글쓴이가 사냥하면서 참나무를 본 경험을 소재로 가볍게 쓴 경수필, 현대수필. 자, 성격 봅니다. 체험적, 성찰적, 고백적. 사냥하면서 참나무를 본 경험 및 참나무 통해 얻던 성찰과 깨달음을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재 대못이 박힌 참나무. 사냥하면서 대못이 박힌 참나무를 보고 그 대못을 빼주면서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제 참나무처럼 살아야 되겠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 참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이 수필의 주제입니다. 글쓴이는 겨울이 되고, 자,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참나무를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이 필자는 그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삶을, 자,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작가는 윤대영 소설가입니다. 자, 수필의 특징을 잠시 확인합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작품에 직접 나로 등장하죠. 그래서 수필적 자아가 곧 작가 자신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사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산문 형식의 글이다. 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수필에 속하는 거, 일기체, 서간체, 자, 서간은 편지죠. 기획문체 등 어떤 형식으로도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오픈,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글에 담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삶에 대한 사색과 통찰 등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교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필을 읽을 때는 그 속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 그에 따른 성찰, 뭘 깨달았는가 그걸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겠죠. 자, 작품 갑니다. 자, 처음 부분.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자기 일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좋아요. 생각할 시간 많고 몸과 마음이, 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산행에 혼자 하는 산행의 장점이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 장점 두 번째. 자,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자연물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와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점 세 번째. 또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자,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 네 가지 장점을 제시했어요. 자, 밑에 혼자 산에 오를 때 장점. 자, 처음엔 좀 적적했다. 그런데 습관이 된 후, 자, 생각할 시간 많아진다. 마음이 맑아진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오더라.
자,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왔다. 자, 이 부분에 처음 부분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주말마다 홀로 산에 오르며 사색하는 경험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필의 특징은 자기 경험이죠.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서술한다는 것이 이 처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필의 특징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북한산 가까운 정릉에서 북한산 올라가기 위한 북한산 등반 코스가 여러 코스인데 일선사라는 방향으로 그 절이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자, 이 일선사는 옛날 시인 고은선, 아이고야, 요즘 고은선생 미투 걸려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있죠. 에이, 엑스 쳐버리자. 사람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 이 그 절에 경내에 들어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 일선사라는 절이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일선사 가는 방향으로 쭉 다녔는데 그 길에 약수터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그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자 걸어줍니다. 두 번째 약수터에서 어느 날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내쳐 오르곤 했다. 자, 하나의 일이 끝난 다음에 계속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내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그 약수터 두 번째 약수터 옆에 서 있는 한 그루 참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자,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인연이나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약수터니까 바가지가 필요하잖아.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그 나무에 못질하던 사람은 그런 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 안 해봤을까? 좀 기본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자, 손으로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이 사람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죠.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돌이 망치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죠? 다 공감하죠?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대못을 빼주면서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 자 4월 봄이네요. 4월 봄에 연두빛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봄날의 아름다운 참나무 모습이에요.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넘기지 말고 아니 밑줄. 아니가 부정부사로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여기서는 부정기능이 아니고 씁니다. 강조기능.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서 친구가 됐네요.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마음이 어수선할 때, 자 언제 참나무를 찾게 되는가 봅니다. 자, 첫째가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는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이럴 때면 세 가지 경우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올라갈 때마다 나무는 어디 안 가죠. 그 자리에 늘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 미소를 짓거나 뭐라고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아서 이 말이 위로의 말이겠죠. 자, 그 말이 이런 듯 여겨집니다. 네가 자 이거의 필자죠.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자, 이렇게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고,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자, 이런 위로의 말. 친구야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듯도 싶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커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거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참나무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자,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대요. 어떤 거냐? 자,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자, 우주나무의 특징을 합니다. 지상과 천상의 연결.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우주나무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주나무의 특징 세 번째.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이 참나무를 무엇으로?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참나무에 나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우주나무라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 상황상 곧장 내려가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어머님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나는 이제 믿는다. 자, 이 참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거죠. 참나무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 건강 되찾게 해주세요 라는 염원을 참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소원을 빌었어요. 아,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네. 자, 이 나무에 영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내 뜻을 전해준 거야. 그래서 참나무가 우주나무가 된 거죠.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쾌유하시게 되자 이런 생각, 모든 사물이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교과서 날개 문제 볼까요? 내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된 계기가 뭔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 건강 빌었더니 소원을 빌었더니 실제로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핵심을 봅니다. 자, 참나무를 우주나무로 삼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쾌유하셨어요. 나아지셨어요. 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자, 참나무를 그래서 우주나무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는 수필의 특징. 자, 크리스천의 경험. 이럴 때 참나무를 찾아간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에피소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참나무에게 건강을 빌었는데 회복하게 되셨다. 자, 위에 그 의미. 참나무는 변함없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 나에게 참나무는 우주나무다. 자,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믿게 됐다.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 믿게 됐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특징.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수필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수필의 마지막 단계를 봅니다. 지난 주말에도 자, 나는 산에 다녀왔다. 참나무를 봤겠죠. 눈이 내린 날,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자, 겨울 참나무 어떨까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다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자, 무연히의 사전적인 뜻은 아득하게 너른 상태로라고 되는데, 이거 대입해 볼까요? 자, 참나무 찬바람 속에 아득하게 너른 상태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자, 교과서에 이렇게 사전적 의미 1번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좀 어색한 뜻보다는 그 무심히 또는 초월한 듯, 무심히 초월한 듯, 이 정도가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험 대비해서 사전적 의미도 챙겨놔야 됩니다. 아득하게 너른 상태로. 그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지금의 참나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침묵 중인 상태.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봤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 그 겨울철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자, 이파리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나무는 의연하게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는 그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 참나무처럼 다 참나무를 통해서 얻은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자, 참나무 지금 겨울에 말이 없잖아. 그러면서 기다림의 자세가 확인되는 겁니다.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자, 이런 참나무를 통해서 봅니다. 참나무를 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성찰의 결과,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 그런 자기 삶의 지향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 자,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참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저 가끔 누군가 찾아와서 편하게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자, 이게 또 참나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내가 닮고 싶은, 지향하는 참나무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해서 자, 수필이 이렇게 내용상 끝이 났어요. 자, 끝부분에 핵심을 봅니다. 자, 글쓴이가 주목한 참나무의 모습이 있죠.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다. 침묵 중이다. 말이 없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자, 이걸 통해서 세월에 따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겉모습은 바뀌지만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참나무의 모습을 주목하게 된 거죠. 자, 끝에 드러난 숲의 특징. 성찰이 있어요. 자기를 반성적으로 돌아본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한다. 상처를 받고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반성한다.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자기 삶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아,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나무처럼, 참나무,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수필의 특징, 경험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분석 중심으로 다뤘고 또 학습활동 여러분이 스스로 해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